안녕하세요. 똘스의 내피셜 김이사입니다. 제가 생업이 있다 보니까 평면도 나오면 하자, 분양가 나오면 하자 이런 식으로 조금 밀었던 청약단지 분석, 일정에 밀려가지고 미뤄졌던 우리 하남교산의 분양단지 3기 신도시 세 번째 본청약과 일반 청약 하남 교산지구 내에 A2블럭, A2블럭 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오늘 드디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촬영일 기준 다음 주 화요일이네요. 4월 29일 화요일 그리고 4월 30일 수요일 요 양일간 사전 청약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한 본청약 일정이 있고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5월 7일 수요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5월 8일 목요일과 5월 9일 금요일 이렇게 일반 공급 일정이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첫 분양은 인천 계양이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분양 고양 창릉, 첫 번째 분양, 두 번째 분양 지날수록 사전 청약자들의 청약 참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전 청약 당첨자들을 대상으로만 영상을 만들었고요. 이번 주말쯤에 일반 청약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은 또 준비해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전매 제한은 3년이지만 입주는 2029년 6월이거든요. 전매 제한 3년인데 실거주 요건 때문에 분양권 상태로 전매는 안 된다고 하네요. 4년이라는 긴 입주 기간 동안에 충분히 자금을 여러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사전 청약 당첨자 분들은 이번 청약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하남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두둥. 오늘 따져볼 이야기, 항상 청약단지는 세 가지 따져봐 드리잖아요. 입지, 그리고 분양가가 적절한지, 마지막으로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이렇게 한번 따져봐 드릴 거예요. 첫 번째, 3기 신도시는 과도한 규제 끝에 나온 물량이기 때문에 2기 신도시 같이 자족 도시의 의미보다는 베드타운의 의미를 가진 도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 교통망이 부재한 곳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고양 창릉과 하남교산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똘스의 내피셜이 추천하는 3기 신도시가 두 곳 있죠. 첫 번째는 고양 창릉 분석해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분양하는 하남교산입니다. 선교통 후 입주 정책. 말은 되게 번지를 하지만 사실 교통계획이라는 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장기 측면에서 앞으로 이런 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만 하남 교산 신도시는요 5호선 검단산역을 통해서 한 번의 환승이 필요하겠지만 강남권까지도 진입이 가능하다는 점은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더불어 3호선 연장 계획으로 신규 역사가 무려 3곳이 하남 교산 신도시를 관통합니다. 더불어 지하철 9호선에 연장 노선 계획도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하남미사를 향해 가기 때문에 3호선을 통해서 환승할 수 있다. 이 정도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남 교산지구 위에 하남 구도심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 위에는 하남미사, 그리고 인접해서 강동지역 옆에 뭐가 있죠? 송파지역, 그리고 강동과 하남교산 사이에 가밀지구, 그리고 가밀지구 아래 위례신도시 등 이미 입주가 끝난 또는 입주가 진행 중인 핵심 주거지역과 중심 상업지역으로 그리고 중심 업무지역으로 접근이 굉장히 용이하다는 점이 이 하남교산의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하남교산에서 첫 분양하는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도 소형 평수 위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51 타입, 55 타입, 58 타입, 59 타입 이렇게 크게 4가지 평형으로 구성이 되고 각각 타입이 좀 세분화 되는데요. 59 타입 같은 경우에는 A, B, C, D, E, F 엄청 많아요. 당초 사전 청약 당시 예상 분양가는 4억 2천에서 4억 8천 정도였었는데 당연히 분양가 올랐겠죠. 그래서 4억 6천에서 한 5억 7천 발코니 약장금 다 더하면 한 4억 7천에서 한 5억 8천 정도 대략적으로 약 19%의 분양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계양의 본청약 분양가가 20에서 25% 정도 올랐었잖아요. 그거보다는 낮고 고양 창릉 같은 경우에는 11에서 15% 정도 올랐었잖아요. 그거보다는 높은
아무래도 인접 지역에 좀 좋은 입지의 아파트 단지들이 있다 보니까 토지 비용 자체도 높았을 거예요. 이 정도 분양가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주변 기축단지랑 시세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인접 지역에 하남 미사도 있고 그리고 하남 구도심 지역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연식에 따라 입지에 따라 가격 범위는 굉장히 넓은 편이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5타입 25평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비싼 거는 한 7억 후반, 싼 거는 한 6억대, 아주 낮아도 5억 중반.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봐도 딱 분양가 이상의 안전마진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인접 도시를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해선 안 되는 것이 신도시죠. 자, 개발 계획도를 통해서 단기적인 입지 분석을 해드릴 건데요. 일단은 제가 화살표로 표시해드리는 주황색 선이 제1 외곽순환도로 그리고 중부고속도로예요. 이런 큰 도로들은 마치 큰 강처럼 느껴져서 이 도로를 기점으로 위와 아래가 전혀 다른 도시로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업무, 상업, 지원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질 자족시설이 이쪽 지역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업무시설들, 뭐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업무시설들이 회사들이 이전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거고 지자체의 노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만약에 이게 굉장히 잘 된다면은 이번 분양한 단지들 굉장히 큰 파급력 보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초록색으로 지금 표현된 곳이 앞으로 들어올 3호선 연장 역사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하남 검단단역이거든요. 빨간색으로 표시해드린 우리 푸르지오는 입주 시점에 계획되어 있는 3호선 연장 계획이 다소 지연이 된다 하더라도 도보로 대략적으로 한 700m 정도 거리예요. 그래서 도보로 10분 이내에 5호선 역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5호선 역사를 통해서 강남권으로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5호선은 광화문 지역, GBC 지역 서울 도심 지역도 관통하잖아요. 그쪽 접근성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상당히 괜찮은 입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아주 우리 생활의 빈도수 높게 필요한 딱 신생활 인프라 같은 경우는 구도심 상권 통해서 이용할 수 있고 신도시 상권에 생겼던 그런 대형 생활 인프라 신세계백화점, 스타필드 시설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입주하신다 하더라도 불편함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도 한번 봐드릴게요. 우리 하남교사는 이렇게 세로를 긴 택지개발지구거든요. 그러다 보니 마치 분당처럼 분당도 북쪽으로 임해야타 그리고 중앙에 있는 그리고 밑쪽에 있는 구미와 오리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천연동 지역, 그리고 교산동 지역, 그리고 하사창동 지역, 그리고 마지막 밑에 권역은 좀 얽혀 있어서 제가 그외 권역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렇게 네 가지로 권역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아무래도 토지 공급이 어렵다 보니까 최근에 상기 신도시에 대한 주택 비율을 많이 높이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들 때문에 토지 이용 계획이 되게 자주 바뀌고 있는데요. 최근에 변경된 부분은 유보되었던 가운데 센터 부분에 자족시설로 확정을 줬고요. 그리고 자족시설이 있던 지역을 주거시설, 공동주택 아파트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향후 1권역, 2권역으로 불리는 지역은 업무, 상업, 그리고 상업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상복합, 또 비율이 높아질 것 같고, 그리고 주거시설. 이렇게 구성이 되면 3, 4권역 같은 경우에는 주거중심, 그리고 상업시설은 주상복합, 그리고 근린상업시설을 통해서 구축을 하는, 살기 좋은 걸로 치면은 주거 비율이 높은 곳을 선호할 거라 생각하시지만 사실 아파트 가격은 항상 업무시설과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잘 믹스되어 있는 그런 곳이 가격이 항상 장기적 측면에서 좋은 모습 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이번에 분양하는 푸르지오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사전 청약자는 또 다른 혜택이 있는데요. 바로 계약금 5%라는 겁니다. 일반 청약자들은 물량도 작지만 총 공급 금액, 총 분양 금액의 10% 부분을 계약금으로 내야 되는 반면에 사전 청약자는 총 공급 금액의 5%만 준비하면은 계약은 진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도금도 일반 청약자는 60% 하지만 사전 청약자는 30% 중도금 대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초기 비용과 중도금 이자 부분에서도 일반 청약자들보다 조금 더 우월한
청약 조건을 갖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얼마 필요한지 계산해 드릴게요. 5구 타입 분양가에 발코니 확장금에다가 뭐 시스템 에어컨 정도 더하면 한 대충 5억 8천 정도 분양가가 잡혀요. 아무래도 4년 뒤에 KB시세를 예측을 해드려야 되는데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항상 여기에 꼬투리 잡으시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잡아드렸어요. 인접 지역의 가장 좋은 아파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7억. 하지만 꼭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보면 뭐라 하시는 분들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관점에서 분양가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무주택자들만 사전 청약하실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LTV는 70% 그리고 DSR은 이금융권 기준으로 50% 정도 놓고 잡으면은 대략적으로 적어도 4억, 굉장히 잘 받으면 4.9억, 뭐 조금 더 받으면 5억 가능해 보입니다. 계약금은 5%, 중도금 대출은 30%, 잔금은 65%. 하지만 중도금 대출은 상환해야 되고 잔금은 준비해야 잔금 시점에 잔금이 가능하시잖아요. 계약금 들어간 거 빼고 필요 잔금 한 5.2억에서 최대 대출 4.9억 혹은 4억 대출 받는다고 치면 잔금 시에 필요한 현금은 최소 3천만 원에서 최고 1억 2천. 이 정도면 잔금하실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주담보대출 금리가 최저 3.6%, 3.8% 정도는 시작을 하는데 4년 뒤에는 과연 대출금리 얼마일까요? 그죠? 사전 청약하신 분들은 어떤 형태로든 살고 계시잖아요. 실거주의무 3년,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요 4년 뒤니까 지금 살고 계신 전세 또는 월세 잘 정리하셔서 꼭 입주하신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결과가 여러분의 앞날에 펼쳐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현금이 많이 모자라서 전세 주면 어떨까 고민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3년 입주 유예니까요. 주변의 전세 시세는 조금 더 베리에이션이 넓어요. 4억에서 6억까지 전세가 상승의 시기잖아요. 어떻게든 계약금만 있으면 전세로도 잔금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기 신도시는 고양 창동도 마찬가지고 인천 계양도 마찬가지고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소형 타입 중에서도 4자가 아닌 5자를 시작하는 평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집이 여러분의 마지막 집이 아닐 거라는 확신은 저도 갖고 있기 때문에 꼭 청약하셔서 되도록 입주를 권해드리는 게 바로 이 이유입니다. 3년의 실거주의무를 빨리 채우시고 시세 상승하는 만큼 차익을 실현하신 뒤에 인근 지역이든 아니면 후에 발표될 민간 분양 쪽에 또 청약을 노려보시든 플랜을 잘 세워볼 수 있는 그런 매력이 하남 교산에 있습니다. 광교 신도시도 동탄 신도시도 위대 신도시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역사가 개통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 하남 교산에 공급되는 교산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3호선 연장 계획은 늦어질지언정 이미 5호선을 확보하고 있고 인근에 기축단지 중심에 완성된 인프라가 입주한 사람들에게 삶을 풍요롭게 해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분양가 상승의 시대입니다. 분상지 아파트는 늘 그 지역의 최저가를 정하는 기준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사전 청약도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첨되신 거잖아요. 꼭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선점하십시오. 당신의 마지막 아파트가 아닙니다. 브릿지 주택의 의미를 꼭 기억하시고 한 방에 모든 걸 끝내려고 하지 말고 스텝업 해서 여러분의 마지막 아파트를 향해 가는 발판으로 생각하시면서 꼭 청약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입주 초기에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인프라의 부재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약점이 없잖아요. 결론 내드릴게요. 사전 청약자 분들은요 꼭 본청약 하십시오. 그리고 일반 청약자 분들은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세요. 일반 청약자 분들은 굉장히 치열한 눈치 게임 하셔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고양 창릉에서처럼 여러분이 청약하실 때 어떤 타입의 청약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한지 그리고 얼마가 필요한지 사전 청약자하고 일반 청약자하고는 분양 조건이 틀려요. 그 부분도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혹시 주변에 사전 청약 당첨됐는데 에이 분양할 게 뭐야 이러면서 청약을 조금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거나 포기하려는 분이 계신다면 저의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공유가 그분의 인생을 바꾸는,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짧게 영상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사정청약자분들 꼭 본청약 놓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래오래 우리 함께해요.